안녕하세요.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이면서 또 10월달 마지막입니다. 10월달 마지막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 3대 지수 모두 또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68% 상승했고요. 나스닥 1.39% 급등 마감, 그리고 S&P 500 또한 1.98% 해서 급등 마감이 되었습니다. 급등 마감한 원인은 그죠? 저희 알고 있다시피 3분기 호실적, 기술주에 대한 3분기 호실적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 자체는 예상 대비 좀 떨어진 부분이었지만 일단은 일시적이라는 판단으로 지금 4분기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기술주의 실적 자체가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성장 쇼크에도 빅테크주 선전, 나스닥도 신고점 기록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강세 마감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이 부진했지만 주요 빅테크주들이 선전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성장률 2%대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는 2.8%를 예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3분기 때 공급망 붕괴와 반도체 부족의 충격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3분기 부진보다 4분기 회복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하고요. 델타 변이 확산이 누그러지면서 최악은 지났다는 진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의 3분기 실적 자체가 좋았던 부분이 미 3대 지수를 모두 급등 마감시킨 주요 원인 부분이었습니다. 러시아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망자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1일 신규 확진자 4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신규 사망자도 1159명으로 말 그대로 확진자, 사망자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최종안 오늘 발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의사협회에서는 심하면 최악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 하루에 2만 명까지 확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이행 계획의 최종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확진자가 2,000명 넘게 나올 것으로 보여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 급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자, 우선 오늘 위드 코로나 최종안이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되죠.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네, 중대본이 오늘 발표하는 최종안은 지난 25일 공개된 초안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기가 연말인 만큼 사적 모임 인원을 늘릴 것이냐, 이 부분에 큰 관심이 쏠리는데요. 신규 확진자 규모가 80%에 육박한 수도권의 경우 초안을 유지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비수도권은 10명 플러스 알파로 늘려주는 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적 모임 내 미접종자 비율은 허용 인원의 20% 안팎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수도권의 경우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최대 4명, 50%까지입니다. 이런 축소는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면서 또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이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많았던 백신 패스는 일단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시간은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밤 12시 이후에도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 집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허용하고요.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는 접종 완료자 또는 검사 음성자만 참석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이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확산세가 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4주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추이가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계절적 요인으로 12월에서 1월 사이 코로나19 환자가 늘어 자칫 5차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내 하루 확진자 수가 2만 명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잘 시행이 되어야죠, 그죠? 네, 잘. 네. 네, 중국의 헝다그룹 또 디폴트 모면했다고 합니다. 29일까지 네, 이자 납입일인데요. 이자 556억 네, 지불했다고 합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네, 또다시 달러 채권에 대해 가까스로 디폴트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해서 556억 네, 29일까지 이자 기한일 네, 지불했다고 하네요. 네, 팩트 체크. 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루피라비르가 기형아 유발이라는 네, 기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출시를 서두르는 먹는 형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가 향후 방역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아니죠? 네. 내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정부는 내년 1, 2월 도입을 목표로 40만 명분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일상 회복 전환 후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조치다. 그러나 일각에선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기간이 짧은 탓에 부작용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온라인상에서는 유전자 돌연변이 생긴다는데 절대 안 먹는다. 부작용 심한 약 아니던가요? 이걸 굳이 등의 반응이 올라온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주목 고위험 환자용으로 개발이 된 부분입니다. 캡슐이나 알약 형태의 경구용 치료제가 각광받는 건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입장에선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데다 정부나 방역 당국으로선 병원 등 방역 체계의 부담을 줄여 대응력을 키울 수 있다. 미국 머크와 화이자, 스위스 로슈, 일본 시오노기, 이스라엘의 레드힐 바이오파마 등 주요 제약사들이 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신풍제약, 대웅제약, 진은생명과학 등 8개사에도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하지만 아직 모두 임상시험 단계여서 출시된 제품은 없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로 관심을 끈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는 식품의약제 허가를 받아 이미 국내 환자 15,000명, 19,000명, 2만 명 가까이 사용되고 있죠. 정맥에 투여하는 주사제다. 경구용으로는 머크가 개발한 몰루피라비르의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이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해 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심사 중이며 유럽 의약품청도 동반 심사에 들어갔다. 머크는 이달 초 몰루피라비르의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어 위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면서 증세가 아직 가볍거나 중간 정도인 코로나19 775명에게 투여한 결과 대조군보다 50% 낮았다는 것이다. 네, 60세 이상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몰루피라비르는 유전 암호의 오류를 유도해 바이러스 정식을 맞는 항바이러스제로 경증, 중등증 등의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로 개발됐다. 말 그대로 돌연변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죠. 머크는 몰루피라비르가 델타를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효과가 있고 인간 세포에선 유전적 변화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거는 회사 입장입니다. 회사에서는 그저 자기들이 개발한 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임상 참가자, 피임 권고 보도에 기형 등 부작용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몰루피라비르는 임상시험 결과가 공개된 이후 부작용 우려가 확산했다. 여기에는 머크가 임상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남성은 투약 기간 중 성관계를 피하거나 피임을 해야 하고 여성은 임신이나 모유 수유 중이 아니어야 한다며 제한을 뒀다는 국내외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당수 독자에게 몰루피라비르 투약 전후로 임신을 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다. 서둘러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는 여건상 개발 기간이 짧아 통상의 신약들처럼
잠재적 부작용을 검증할 시간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도 우려 요인으로 지적된다. 설대우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몰루피라비르의 잠재적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형아, 암, 선천성 유전병 유발은 긴 시간에 걸쳐 검증돼야 한다며 실제로 어떤 빈도로 얼마나 많이 우리 유전체를 손상시킬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과학적 상식으로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 볼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마치 모든 환자가 이 약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고위험군만 처방이 가능해 게임 체인저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가격이나 안전성 면청에서 더 나은 국산 셀트리온 치료제를 두고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을 한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피임은 임상시험 관행이다. 부작용 등 드러난 문제 없다. 라고 해서 그건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의 비교에 대해서 먹는 약과 주사제는 투여 방법, 접근성, 편의성 등에서 차이가 있고 임상 연구도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다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각 교수 부분은 아무튼 그 몰루피라비르에 대한 팩트 체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부작용, 돌연변이, 기형, 유전성 질환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의견 부분이랑 그리고 단기적으로 개발된 약이어서 장기적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안 되었다. 그런 의견 부분이랑 또 어떻게 보면 임상시험에 있어서 피임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머크의 임상자가 적고 짧은 임상 연구로 부작용이 있다 없다 판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몰루피라비르는 금방 개발이 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중단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장 드러난 큰 부작용은 없다. 인터넷이나 SNS에 가십으로 나오는 얘기로 판단할 건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임상 적고 그죠? 짧은 임상 연구 그리고 단기간에 개발된 부분에서 검증할 시간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죠. 네, 아무튼 팩트 체크하는 기사 부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10월 마지막 이자 이번 주 마지막 또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